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수명여대 박아림입니다. 오늘 오늘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신 유라시아 연구원과 강원국학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소개해 주신 것과 같이 저는 고구려 곰벽화를 박사 논문으로 쓰고 그걸 중국 고분벽화 비교하는 것으로 이제 박사 논문을 쓰고 나서 이제 펜실바니아대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 도중에 빅터 메어 교수님이 중앙아시아 고고미술로 수업을 많이 개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곰벽화하고 중국 고분미술을 같이 연구하는 과정에서 중앙아시아 연관성을 많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고구려와 유라시아 문화의 연관성을 찾는 작업들을 하면서 책도 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준비한 원고는 고구려와 유라시아 문화의 연관성 가운데에서 건축 기법 쪽으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해서 말각 조정 기법으로 본 유라시아와 고구려 문화의 동질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목차입니다. 먼저 말각 조정에 대해서는 여러 선행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선행 연구가 나온 것이 1959년, 60년, 80년 이렇게 나오고 가장 최근에 2017년에 나온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행 연구에서 이제 찾아주신 유형들, 출현 사례들 외에 그 위에 발굴을 통해서 나온 것들을 포함해서 말각 조정의 유형과 출현 사례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각 조정이 어떻게 전파되었는가 그리고 그 상징성은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보았습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선생님께서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저는 좀 원고를 읽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고구려 벽화고본의 분포도입니다. 현재 중국 길림성 지반 지역에 40기 정도의 벽화고본이 있고 평양 안악 지역에 80기 정도의 벽화고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우측에 적어 놓은 것은 평양 안악 지역에 이제 벽화고본이 세워지는데 배경으로 된 외래 요소들에 대해서 선행 연구에서 연구하신 것들 적고 그 다음에 집안 지역 벽화고본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외래적인 요소에 대해서 정리하신 것들을 이제 말씀해 주신 것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좀 전개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곰벽화를 포함한 고대 한국 미술을 구성하는 다양한 문화 요소 가운데 중앙아시아계 문화 요소는 한국의 삼국시대와 중국의 한당대 그리고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유물, 회화 조각을 다루는 광범위한 범위 연구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크로드와 총로에서 문화 요소의 다양한 전파 경로에서 중앙아시아 문화의 전파 매개체로서는 지금 보시는 벽화는 잘 아시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아프라시아 궁전벽화가 그려진 고구려 사절도입니다. 이 궁전벽화가 그려진 곳은 소그드의 지역으로서 최근에는 중아시아적인 문화 요소를 분별하는 데 이 소그드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소그드와 같은 경우는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까지 그레코 이란, 그리스와 이란, 그러니까 이란 안에는 페르시아 요소에서 아케메네스조, 그다음에 파르티안, 그다음에 사산조가 다 포함이 되는데 그런 이란 문화가 퍼지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이 소그드에 대해서는 연구가 활발하게 좀 이루어진 편입니다. 그래서 고대 한국에서의 다양한 문화 요소의 연을 찾는데 이 그레코 이란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와 그리스 이후에 이제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헬레니즘 미술 그리고 페르시아 미술의 탐구는 중요하지만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리스, 로마, 페르시아에서 동아시아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다뤄야 하고 모든 가능한 전파 경로를 탐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라시아 문화에서 각종 문화 요소의 연원과 변혁의 탐색을 위해서는 유라시아에 속하는 각 지역의 문화를 하나씩 고찰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살펴본 것 중에 하나는 트라키아라고 불가리아 쪽에 이제 벽화고본과 각종 금속광해품이 발달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키아 문화 같은 경우는 스키타이와 그리스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벽화고본만이 아니고 다수로 발견되는 금속 공예 제품에서도 페르시아와 헬레니즘 문화 융합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제 말각 조정의 전파에서 트라키아를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말각 조정이 말각 조정이 제가 좀 이따가 실제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천장을 덮는 건축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로는 모조림 천정 또는 삼각고임 천장이라고 하는데 천장 부분에 모서리에 이제 석판을 하나씩 좁혀가면서 이제 천장 형식을 구성하는 것인데 그러한 말각 조정이 트라키아 고분에서도 나타납니다. 기원전 5세기에서 3세기경에 축조된 것들이 나타나서 선행 연구 중에 하나는 트라키아 지역에서 연원이 시작됐다 보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라시아 문화유서가 전파되었다고 할 때는 이를테면 금은기와 같은 금속공예품은 휴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동이 용이해서 원래 제작 지역에서 발견 지역까지 그대로 전파되는 사례도 있고 또는 경로의 중간 지점에서 해당 지역의 문화 특징을 가미해서 변형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키아 같은 경우는 그리스에 이제 금은기를 갖고 와서 인물상을 중심으로 집어넣는 인물조형 중심의 금은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회화작품 같은 경우는 두루마리 그림 형식의 경우는 공예품과 같이 휴대가 편리하기 때문에 원래 지역에서 발견 지역까지 쉽게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벽화의 경우에는 벽화를 그린 화공이 발견 지역까지 와서 제작에 참여했을 가능성 또는 제작자가 아닌 벽화의 모본이 원래 지역의 인물 또는 해당 지역을 방문한 인물에 의해서 전파될 가능성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기법 같은 경우는 회화 모본과 같은 단순한 물질의 전례로는 이루어지기 힘들 것입니다. 해당 건축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건축장인 집단의 인적인 이동 또는 해당 건축기법을 원래 지역에 가서 보거나 경험하고 돌아와서 자신의 지역에 적용한 지역 건축장인의 역할도 고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건축기법이 적용되는 건축물의 성격도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건축기법이 특정한 상징성을 갖고 있었다면은 그 전파 적용에도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국의 고대 미술에 나타난 중앙아시아적 요소 가운데 건축 분야에서는 말각 조정, 말각 조정은 조금 오래된 용어인데 한글식으로 풀었으면 삼각고임 천장 또는 모조림 천장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벽화고보는 357년 안악사무분에서부터 말각 조정이 천장 축적 기법으로 적용됐고 평양 안악 지역과 지방 지역의 다수의 벽화고본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 벽화고본의 대표적인 천장 형식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각 조정을 중심으로 선행 연구 성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연구는 오스트리아 유학파인 북한학자 도유호가 1959년에 고구려 석실 봉토분의 유래와 서양 문화의 영향이라는 논문에서 고구려의 고임식 천장이 파르티아류의 건축의 특징의 하나로 고구려가 흉노나 돌골과 접촉하여 장성지대에 흐르던 문화의 조류를 받아들여 나타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우측의 사진이 파르티아의 수도였던 니사 지역의 스퀘어홀이라는 것을 러시아 발굴 보고서에서 천장 부분을 복원했을 때 이 말각 조정식으로 복원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말각 조정이었는지는 좀 논란이 있지만 이러한 사례를 보고서 아마 이제 파르티아유의 건축의 특징이 고구려로 북방 지역을 통해서 전파되었다라는 점을 가장 이르게 언급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선행 연구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60년에 나온 고구려 군벽의 기원에 대한 연구, 김월룡 선생님이 하신 연구에서는 주로 중국의 고분 미술하고 고구려 군벽을 비교하는 가운데 그 안악사무본의 건축에 대해서 중국의 산동 기남 화상 성묘, 요동 지방의 성묘와 유사성을 이제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고분벽화에 이러한 나타나는 이제 말각 조정의 연원이 근동 지방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하고 아르메니아 힌두쿠시, 인도의 엘로라 석굴, 아프가니스탄 바미안 석굴, 중국 신강성 키질 석굴 등 여러 불교 석굴 사원의 출현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안악사무분의 이제 내부 구조입니다. 안악사무분의 천장 부분에 말각 조정, 내 모서리를 줄여서 덮여서 나가면서 메인에 큰 석판 하나를 덮어서 천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연화를 그려내는 식으로 축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올령 선생님 연구에 언급이 된 것이 산동 지역의 화상석, 산동 지역이 이제 동안시기의 화상석 묘의 집중적인 분포지인데, 그 중에 이 기남 화상, 산동 기남에 있는 화상석 묘가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 나중에 다시 보여드릴 텐데, 이 부분을 보시면은 천장 부분이 말각 조정으로 다 덮여 있고, 앞이 긴 장방향 전실 같은 것이 안악사 부분하고 유사하다. 건축적인 면에서는 이제 중국의 이제 동안 시기의 산동 강서 지역의 화상석 묘를 이제 연원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각 조정에 대해서 가장 종합적으로 정리하신 논문이 김병묘 선생님이 쓰신 말각 조정의 성격에 대한 재검토입니다. 그래서 말각 조정을 주제로 서아시아부터 한국까지 말각 조정의 출현 사례를 종합적으로 수집 정리하신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 이제 말각 조정 성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리하셨는데, 제가 이 발표문에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자생한 것은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근데 한 가지는 이제 이것이 그 말각 조정이 아시아적인 요소로 보아야 한다고 하신 부분이 있고, 말각 조정은 주로 옛날 무덤이나 사원, 신전 등 의례 건축물에 주로 나타나는데 영생을 기구하는 의미와 부합된다. 그리고 극동의 말각 조정은 불교와 결합되어 중국으로 전파된 것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행 연구가 있어서 이제 말각 조정의 특징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도낭석굴에 이제 말각 조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서의 시기에 249굴에 나타나는 것인데, 그 안악상 부분과는 달리 얕은 부조 형식으로 말각 조정을 이렇게 부조 형식으로 만들어서 넣은 것을 알 수 있고, 고구려 357년보다는 시기적으로 늦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군부가 연원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제 동시기나 아니면 조금 더 후대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고분 내에서 또는 구조물, 건축물 내에서의 천장, 돔 오브 헤븐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정리하신 이제 영미권의 연구가 칼 레만이라든가 알렉산더 소포 이런 분들께서 이른 때 45년, 47년에 그 성당의 이제 종교 건축물이라든가 고분 안에 나타나는 이제 하늘의 형상을 돔 형식으로 축조한 것에 선행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극을 받아서 아시아에서의 돔 오브 헤븐을 정리한 논문이 소포에서 나온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 논문들은 이제 사례들을 주로 소개하시고 연대 편년이나 이런 거는 소개하지 않으셨는데, 낸시 스탄 선생님이 이제 중국의 200년에서 600년까지 혼돈의 시기 중국 건축사에서 고구려 벽화를 포함해서 돔 오브 헤븐에 대해서 쭉 한번 정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낸시 스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건축사를 이제 하시는 입장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중국 내에서 말각 조정이 나온 것이 한 대이기 때문에 한 대로 와서 이제 이 연원을 살펴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말각 조정의 출현 사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벽화고문의 말각 조정, 제가 이번에 발표 준비하면서 다시 보니까 말각 조정이 굉장히 다양하게 안악사모부나 말각 조정보다 더 다양한 말각 조정이 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초기의 벽화고분이라 여기는 357년에 안악사모분의 이게 안악사 부분의 위 천장 부분에 보시면은 묘도실, 그 다음에 전실에 딸린 양쪽의 이실, 주실 모두 5곳의 말각 조정이 사용되었습니다. 평행의 단으로 묘실 벽을 좁히고 그 위에 말각 조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행고임 위에 삼각고임을 얹었다. 그래서 평행 삼각고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악사모분의 사례고요. 그 다음에 안악 지역별로 쭉 보니까 안악 지역에는 안악 1호분, 2호분, 3호분이 있는데 2호분과 3호분도 역시 평행 삼각고임 천정 형식으로 이렇게 축조를 한 게 안악 1호분이고요. 단실묘로 줄어들었습니다. 구조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이건 안악 2호분입니다. 안악 2호분도 천장에 평행 삼각고임을 이렇게 얹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천 지역에서는 천왕지신총, 요동성총, 동안리 벽화고분이 있습니다. 천왕지신총은
완벽한 삼각고임은 아니지만 여기선 잘 나오지 않는데 이 전실의 천정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서쪽은 평행고임, 동쪽은 삼각고임 천장, 중앙은 꺾음 천장으로 전실의 장방형 전실의 천장을 세 구역으로 나눠서 다른 천장 형식을 넣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실의 천장은 팔각고임에 삼각고임을 배합한 특이한 형식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동군 지역에는 덕화리 1호분, 2호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삼각고임은 아닌데 이제 평천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고임 형식이 섞여서 나가는 가운데 그런데 팔각고임도 이 삼각고임 말각 조정을 논하는데 같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덕화리 1호분, 2호분은 평행고임 위에 5단이나 6단의 팔각고임을 하고 뚜껑도를 엎은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남포 지역에는 전실과 후실로 구성된 감신총이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이쪽이 감신총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신총과 같은 경우는 주실천장이 국룡 삼각고임이고 우측에 있는 것은 매산리 수렵총입니다. 이것은 단실묘로 평행고임 3단에 2단의 삼각고임을 한 국룡 평행 삼각고임 천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서군 지역에는 연화총이 있습니다. 장방형 전실, 전실에 달린 4개의 감, 정방형 주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전실 천장이 매 구간에 평행고임을 만들고 그다음에 주실은 평행고임 위에 삼각고임을 얹은 형태입니다. 사례가 너무 많아가지고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강서 지역의 강서대묘입니다. 평행 삼각고임 형식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서군 삼묘리 지역에 약수리 벽화고분이 있습니다. 약수리 벽화고분도 지금 전실 후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룡의 3단의 삼각고임을 한 국룡 삼각고임식 이 전실이고 주실은 삼각고임 4단을 얻은 국룡 삼각고임 천장식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8년의 덕흥리 벽화고분은 전실 천장은 국룡의 평행고임 2단을 올리고 주실은 국룡의 5단의 평행고임을 얹었습니다. 그래서 357년에 안악사모분이 삼각고임 천장을 하고 한 이후에 이제 408년에 덕흥리 같은 경우는 삼각고임이 사라지고 그냥 평행고임만 해서 올리는 형식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용강군 지역의 용강대총은 장방형 전실에 정방형 후실로 구성되는데 전실 천장을 세 구역으로 나누고 매 구획 천장에 평행 삼각고임을 올렸습니다. 주실은 평행고임 위에 삼각고임을 얹은 평행 삼각고임식입니다. 그 다음에 쌍용총은 전실과 후실로 구성되어 있고 전실과 주실 천장 형식은 같아서 평행고임 위에 삼각고임을 얹은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반 지역으로 가시면 평양 안악 지역보다 벽화고분의 수가 배로 줄어들긴 하지만 삼각고임이 많이 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실총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 방이 이렇게 3개가 연달아 있어서 삼실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방 모두 평행 삼각고임 천장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방에는 그 생활풍속도가 그려져 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방에는 무덤을 지키는 역사사항이 벽면마다 그려져 있어서 주제상으로 중국의 불교 석굴에서 볼 수 있는 역사상과 중국 불교 석굴에서 볼 수 있는 기악 비천, 악기를 연주하는 비천이 그려져 있어서 불교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장천 1호분은 전실 천장에 평행고임과 삼각고임을 엇받고 6단을 쌓고 큰 돌로 마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형태의 삼각고임은 아니지만 삼각고임을 시도하는 가운데 이제 천장을 이렇게 조성을 해나간 것을 볼 수 있고 이 부분은 5세기형의 고구려의 불교 신앙을 살펴볼 수 있게 이렇게 부처님 상과 그 다음에 오체 투지를 하는 불자의 모습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연화총은 장방형 전실과 정방형 주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산연화총이고 위에 이제 국룡식으로 올리고 위에 삼각고임을 얹은 형태고 또 여기 산성화 1405호는 장방형 단실 내부에서 대량의 석회 벽화 조각들이 나온 계단 석실묘입니다. 거기에 이제 삼각고임
방식으로 천장을 덮었고요. 그 다음에 하해방 32호묘도 후실이 삼각고임 천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기로 넘어가면은 평양시 역포구의 진파리 1호묘, 4호묘, 그 다음에 지반지역의 5회분, 4호묘 등에서 말각조정 천장이 사용되었습니다. 5회분, 지반지역의 5회분, 4호묘 천장이고, 요거는 길림성 박물관에 이제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진파리 1호분, 4호분이요. 그 다음에 강서대묘입니다. 그래서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고구려 벽화고분의 말각 조정은 평행고인과 함께 쌓아 올려진 경우가 많고 공룡형 천장의 마무리 부분에 말각 조정이 채용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장방형 전실의 천장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각기 다른 형태의 천장 구조를 만드는 가운데 말각 조정이 포함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지역에서 말각 조정이 출현한 시기는 차이가 나는데 평양 안악 지역은 357년에 이미 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지반 지역은 삼실총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출현을 합니다. 네, 후기에 가서는 거의 대부분이 말각 조정으로 통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조벽지 기법이라고 하는데 석벽에 그대로 안료를 찍어서 그리는 그러한 이제 조벽지 기법으로 만든 이제 벽화를 제작하고 묘신 석판을 쌓아올려서 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석판 축조 방식을 안악사 부분과 같이 사용했기 때문에 말각 조정 기법이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말각 조정의 사례를 빨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말각 조정은 이제 선행 연구에서는 동안 때의 산동 지역의 화상성묘를 언급을 하셨는데 이미 서한 시기에 그 장방형 벽돌로 축조한 공심전 벽화묘 가운데 말각 조정이 부조 또는 도안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이거는 그 낙양의 그 고묘박물관에서 지금 모형인데요. 요 서한 시기에 낙양 지역의 벽화가 이렇게 천장 부분을 따라서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자간 서한묘, 낙양의 자간 서한 벽화묘에서 두매 공심전으로 조성이 된 이런 조정 도안 또는 말각 조정 도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망 동안전기 전축묘로 하남 낙양 금곡원 신망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많이 언급이 된 게 산동 기남 화상성 묘가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나온 논문에서 이렇게 말각 조정을 잘 그려줘서 제가 갖고 왔는데 이게 전실 부분에 실제 말각 조정으로 건축으로 얹은 것은 이 양쪽에 측실이고 가운데는 대부분 이 얕은 부조로 문양 형식으로 만들어서 연꽃과 말각 조정 문양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안에 이제 하남 지역에 말각 조정이 출현한 하남 미련 타오중 2호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묘를 보시면은 이 전실 공룡 부분에 이렇게 귀관문을 양쪽에 그리고 신수문을 넣고 중앙 부분 천장 꼭대기 부분에는 연화문과 말각 조정 문양을 이렇게 벽화 도안으로 넣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동안의 사례가 있고 또 동안시기 사천성 쪽에 이제 3대 처강 애묘군에서도 말각 조정으로 이제 부조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천 지역에 그리고 낙양에서 산동 강서 지역에 이르는 지역에 이제 석조 구조물과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들이 조성이 되는데 지금 보시는 무덤도 바위를 파서 만들어 놓은 애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또 이런 시기에 부처 좌상이 조각된 게 사천의 마호 1호 애묘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천 지역이 중앙아시아로부터 이제 연결되는 청해로와 연결되어 있어서 이제 불교 전파와 동시에 이제 말각 조정이 같이 이제 들어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진 시대에는 감숙성 지역의 돈항 불량음한 고분에 이렇게 말각 조정은 아니지만 연화 조정 도안이라고 해서 천장 부분을 이렇게 조정 도안으로 장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고분 미술에서는 위진남북조 시기는 거의 전축분이기 때문에 말각 조정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대신 불교 석굴 미술에서 북량 북위 시기에 유행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돈항 막고굴이고, 그다음에 그 안에 249굴과 북위 시기에 254굴입니다. 여기에 말각 조정이 이렇게 벽화의 장식이거나 부조로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신강의 키질 석굴에서도 지금 207굴
그래서 이렇게 화가굴인데 여기에 이제 말각 조정이 사용되거나 167굴에서 이렇게 말각 조정이 사용되는데 7세기경이기 때문에 고구려보다는 좀 후대 것이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바미안석굴에도 굉장히 많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바미안석굴에도 굉장히 많은 말각 조정이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 사원이 아닌 이슬람 모스크에서도 후대에서 이제 말각 조정이 발견돼서 말각 조정과 종교 건축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히바이 주마 모스크에서 이제 후대에 이제 복원한 것이겠지만 이런 말각 조정 형식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병건 교수님께서 자료를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지금 인도의 델리의 꾸아트알 이슬람 모스크에 인도 최초의 이슬람 사원으로 만들어진 것에도 이렇게 천장 부분에 여러 개의 말각 조정을 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제 종교 건축에서 사용된 말각 조정 형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 경로와 상징성에 대해서는 지금 40분, 5분밖에 남지 않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연원으로 많이 이제 언급을 하셨던 이탈리아의 에트루스칸 고분입니다. 이탈리아 에트루리아의 고분으로 기원전 4에서 3세기경 이탈리아 페루지아의 에트루스칸 귀족인 볼룸니 가족의 지하 고분인데, 그 내부에 이제 묘의 뒤쪽에 난 세 개의 방에 평행고임과 삼각고임이 형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트루스칸 고분 이후에 나타나는 서아시아, 소아시아의 사례로는 로마 시기에 주로 많이 출연을 하는데, 팔미라 정확한 말각 조정은 아니지만 이렇게 네, 지금 이거는 팔미라, 시리아 팔미라 또는 시리아의 두라 에우로포스의 말각 조정 장식, 또는 이거는 폼페이, 이탈리아 폼페이의 말각 조정 유사한 말각 조정 장식, 그다음에 이거는 시리아 팔미라의 삼형제의 묘에 나타나는 말각 조정 장식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원 후 100년경 소아시아 밀레투스의 로마 시대 시장의 대리성문, 현재 페르가몬 미술관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여러 개의 말각 조정 장식이 출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의 가르니 사원이라고 해서 이제 기원전 1세기에 미트라를 위해서 만들어진 사원인데 로마 시기에 조성이 된 곳인데 거기서도 말각 조정 장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카리아 지방의 밀라사, 현재 지명은 밀라스인데 2세기의 로마 시기 고분을 보시게 되면 이제 팔각형 천장 안에 말각 조정 장식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로마 시기에 이러한 말각 조정 장식이 이제 기원 전후 1세기, 2세기 이렇게 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로마 시기보다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불가리아의 트라키아 고분들에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불가리아 트라키아의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이 오스트루시아 고분인데 그 내부가 이제 6개 방으로 구성이 된 고분인데 하나는 원형이고 다른 5개는 장방형입니다. 그다음에 주실이 가옥형 석실묘인데 천장이 하나의 석판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이 38개 사각형으로 나뉘어진 가운데 중앙에 말각 조정 장식이 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가리아에 가시면은 세계 문화재 지정된 벽화고분들, 카잔락 벽화고분이 석실분 안에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은 수렵도라든가 연회도가 그려진, 내부에 그려진 벽화고분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불가리아 메제 쿠르투칼레 트라키아 고분과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렐차 부근의 자바 모길라 고분인데 이렇게 말각 조정 장식이 전실에 이렇게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4세기경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굉장히 이른 시기에 불가리아에 이렇게 말각 조정이 고분 안에 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각 조정이 출현하는 이유 같은 것을 이렇게 선행 연구에서 연구를 하셨을 때 트라키아가 소아시아로 말각 조정을 전파했을 것이다 라는 선행 연구가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그 트라키아 지역에 세워졌던 그리스 식민 도시 가운데 하나는 이제 카리아 지방에 할리카르나소스라는 곳에 세워진 마우솔레이온이라는 영묘입니다. 페르시아의 지방 총독 마우솔로스가 통치를 하다가 이제 본인이 이제 353년에 사망을 하고, 근데 그리스 건축가와 조각가들을 초대를 해서 이곳에 이렇게 영묘를 짓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영묘가 지어진 걸 영어로 마우솔레움 하는데 여기서 이름이 유래가 됐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무덤이 2세기의 무덤이 조금 전에 보여드린 마우솔레움의 근처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데 마우솔레움을 본따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에 출연하는 것이나 것들이 모두 그리스 어떤 건축 기법이나 조각 기법을 좀 받아들여서 전파돼서 결국 나타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진말 부분을 보시면 딱 40분인데요. 네, 매진말을 보시게 되면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는 357년 안악사문부터 후기 강서대묘까지 말각 조정을 천장 정식으로 적극적으로 채용해서 고분을 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전역에 걸쳐 나타나는 말각 조정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서 고분과 신전 등 다양한 건축물의 실제 건축 방식이나 장식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두 가지 말각 조정 형식 가운데 모서리를 수제로 석판으로 덮어서 축조한 천장 건축은 고구려 초기와 후기 고분, 그다음에 중국은 동안시기 산동지역의 화상성묘, 트라키아 성묘에 출연합니다. 부조나 회화로 표현된 사례는 중국 서안시기 낙양의 공심전묘, 동안시기 하남벽화묘, 사천애묘, 위진시기 감숙고대벽화묘, 남북조시기 돈항, 옹강, 키질, 바미안, 포라디 석굴, 그다음에 이탈리아 에트루스 강고분, 소아시아 지역과 그다음에 서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신전 건물 또는 이제 시장 건물 등에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건축 형식으로는 부조로는 시기적으로는 에트루리아나 트라키아의 성묘가 이르기 때문에 원료는 현재 이탈리아나 불가리아 쪽에서 나타나서 동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건축 형식으로 나타나는 사례는 주로 고분 건축에 보이고 고분을 축조하면서 돌을 다루는 기술이 발달한 고구려와 산동 지역, 트라키아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유호 선생님이 언급한 파르티아류의 건축은 이제 파르티아에서 직접적으로 이걸 만들지는 않았지만 지금 집중적으로 출현하는 게 기원 전후 1세기 로마 지역, 서아시아, 소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중국의 이제 낙양, 그 다음에 기원 후 2세기의 산동, 사천 지역에 출현하기 때문에 요 기원 1세기 전에 낙양, 밀레투스, 팔메르에 출현한 말각조정 장식을 연결하는 고리로서 파르티아에서의 동서교리 역할을 지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 벽화고본을 이제 고구려가 벽화고본을 세우면서 고구려인들이 가졌던 이제 다양한 천장 축조 방법을 발달시키는 가운데 말각조정과 같은 유라시아의 다양한 건축 전통을 참고해서 복합적으로 이제 고구려 벽화고본을 축조해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 부족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